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T분포와 관련해서 R을 가지고 계산을 조금 해봤었고, T알파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는 T죠.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 확률 변수 t가 어떤 두 값 사이에, 즉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가 되도록 하는 b의 값이 얼마냐, 양수 b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어떻게 어떤 확률 혹은 어떤 b를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도가 9인 T분포는 이제 그 종 모양 대칭 분포고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죠. 자, 그때 대칭적으로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그 확률이 0.9가 되는 B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T알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다면 상위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상위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0.9니까 양쪽은 합쳐서 10%. 그래서 여기는 0.05가 되겠습니다. 즉, B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 0.05인데, 자유도가 9인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5%가 되는 기준값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이제 R을 사용해서 구하고자 한다면 QT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넣는 값이 두 번째 값은 자유도를 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 값은 0.05가 아니라 알파일 때 1-알파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0.95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0.05, 네, 그 값이 1.83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R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 1번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예제 2번을 생각을 해보죠. 자, 알파가 조금 전에 문제가 0.05였고요. 자유도를 R이라고 쓰면 2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출력을 하죠. QT의 1-알파 R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한꺼번에 실행하면 1.833113 그다음 여기 이 값이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T알파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T알파는 그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서 작아지고 점점 G알파에 가까워진다. 즉, T알파, T알파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알파는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알파가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면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 관계가 이제 뒤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평축은 알파를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생각을 한 것이고요.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자, G알파,
T알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높이를 이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은 G알파의 높이고요. 파란색은 자유도가 10에 대해서 T알파, 자유도가 5인 T분포에서 T알파는 검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자르면 항상 검은색이 가장 위에 있고 파란색이 가운데, 빨간색이 가장 아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가 점점 2분의 1 가까워지면 거의 이제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알파, G알파 계산하는 함수와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앞에서 같이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한 10분 정도 멈추고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그려봤을 테니까 한번 계속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보면 알파가 0에서 0.5 사이죠.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시퀀스로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요. 알파를 이제 0인 경우에는 그 상위 확률이 0인 그런 기준값을 이제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QT의 상위 확률이 0인 거니까 하위 확률 1이죠. 그러면은 뭐 자유도가 1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제 상위 확률이 0인 경우는 우리가 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의 범위를 0은 아니고 0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알파의 시작값은 0 근처긴 하지만 0은 아닌, 그래서 0.001 정도로 하고요. 끝값은 0.5로 하고, 그 다음에 간격은 0.001 간격으로 한번 알파를 생각하고,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자유도가 2인 경우에 T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 QT의 1-알파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가 10인 경우, 그 다음에 표준정규 분포의 경우에 계산을 우리가 한 다음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클래스를 먼저 쓰고요. 알파를 수평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T알파인데 자유도가 5일 때 T알파 값들. 이 값들도 전부 다 벡터가 되겠죠? 알파가 벡터고 1-알파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QT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도 벡터가 됩니다. 자, 검은색으로 지금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타입은 전부 L로 하고요. 색깔은 처음에는 뭐 검은색인데 특별히 블랙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검은색으로 그릴 거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부터는 컬러를 파란색, 빨간색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수평축은 알파라고 쓸 텐데, 수직축은 이제 그 높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T알파 혹은 G알파니까 T알파 또는 G알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Y축 레이블이죠. 그 값을 문자열로 이와 같이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도 탑 라이트로 순서대로 T알파 5, T알파 10, T알파라고 쓰고, 색깔을 블랙, 블루, 레드로 하고, 선의 굵기는 이제 1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실행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그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T알파와 G알파 그리고 자유도에 따른 T알파의 크기 관계, 대소 관계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11장에서의 큰 차이인 T분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봤으니까 T분포에 기반해서 추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인데요. 점 추정은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구간 추정이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추론은 모집 단위 정규 분포라는 가정 하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적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으면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가 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니까 이 녀석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사실을 이제 활용하면 이거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작은 확률이 1-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 부등식을 뮤 입장에서 표시해보면 뮤가 x 바로부터 최대로 g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값, 왼쪽 끝값 모두 우리가 시그마를 알고 있으면 다 계산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표본을 조사하면 x바도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관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끝값들을 활용해서 뮤가 있을 법한 범위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쪽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맞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신뢰 구간으로 정해진 값을 제시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걸 먼저 잠시만요.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알 수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해서 시그마를 s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일 때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인 t분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확률과 관련된 부등식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1-알파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 확률 1-알파가 될 때 기준값이 g2분의 알파였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값보다
커질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하고는 다른 t분포입니다. 자유도가 n-1인 t분포. 자, 그러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어떤 값보다 작아질 확률 1-알파가 되도록 오른쪽 값을 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값이 2분의 알파 n-1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표준 정규 분포니까 g였고요. 여기서는 t분포니까 t라고 쓴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t 2분의 알파 n-1은 자유도가 n-1의 확률 변수가 이 값보다 커질 확률이 여기다가 보면 얘가 t의 2분의 알파 n-1이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가 이 값보다 커질 확률이 얼마인가요? 여기가 말 그대로 2분의 알파죠? 자, 그래서 대칭이니까 여기 또 생각하면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가 되고 이것보다 작은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흰색 부분의 넓이 확률은 1-알파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르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값이 나올 확률이 1-알파가 된다는 것이죠. 즉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얘가 됩니다. 자, 두 개의 차이를 잘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정기분포였기 때문에 d 2분의 알파가 들어간 것이고 시그마를 s로 바꾸면서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이기 때문에 t분포 관점에서 확률이 1-알파가 되게 하는 값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가 t 2분의 알파가 들어갔습니다. 분포가 달라지니까 그 분포에 따라서 확률 계산이 달라지는 거고 그 확률에 따라서 기준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해서 부등식을 뮤 입장에서 써보면 자, 뮤가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x바하고 뮤의 차이가 기껏해야 분모 분의 s와 이 값을 곱한 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니까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로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의 루트 n분의 s보다 그거보단 작을 것이고 아무리 커봤자 적어도 이거보다는 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에서 분포가 바뀌고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g2분의 알파가 t2분의 알파로 바뀐다 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그 순례 구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논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하고 왼쪽 값이 다 구해지는 값입니다. x바 s 표본으로부터 구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확률이 1-알파인 신뢰도가 1-알파인 구간을 신뢰 구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값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고 이 확률 변수가 t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저분하게 계산했던 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구간 추정은 모평균 뮤가 있을 법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가정은 정규 모집단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서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
거기서 크기가 30 미만이든 뭐 30보다 크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30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했던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30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방법은 적용을 못하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30 미만일 때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라는 입장에서 30 미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방법은 모집 단위 정규분포이면 표본에 크게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평균 μ에 대한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은, 앞에서 우리가 본 거죠? 지저분한데 여기죠? 자, 이게 x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자유도 루트 n분의 s, 에서부터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자유도 n-1일 때 t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s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이유는 물론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그 10장에서 썼던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형태하고 비교해 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였습니다.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시그마를 써도 좋고요. 분자는. 자, 그것과 지금의 차이는 오로지 여기만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한 확률 변수가,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x바에서 b를 빼고 루트 n분의 s로 나눠준 것으로 그 확률 변수 택하면, 통계량으로 택하면 이 녀석의 분포가 예전에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작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면 제도가 n-1인 t 분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 입장에서 확률이 1-알파가 되는 범위를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부등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이거죠? 네. 여기죠. 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에서 t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t2분의 알파,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라는 거로부터 온 것인데, 이 부등식을 뮤 입장에서 다시 쓴 것이 바로 이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 성립 확률이 1-알파이기 때문에 뮤가 있을 법한 신뢰도 1-알파 신뢰 구간으로서 이러한 신뢰 구간을 제시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이것인데, 자, 왜 T분포를 썼고, 그리고 T분포가 됨으로 해서 G2분의 알파가 왜 바뀌었는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와 공통점, 유사점들을 잘 기억을 하면 분포가 달라졌으니까 그에 맞춰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2배의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자, 이 경우의 신뢰 구간과 우리가 10장에서 했을 때 신뢰 구간을 한번 비교해 보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에는
t2분의 알파를 쓰지 않고 g2분의 알파를 쓰면 됩니다. s 대신 시그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의 신뢰 구간과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의 신뢰 구간을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더 같은 이제 신뢰도 1-알파를 가진 거니까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없을 텐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이 정보가 조금 더 있는 경우에 같은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이 어떤 것이 조금 정보를 많이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법한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정보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물론 S하고 시그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S하고 시그마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 그럴 때는 시그마하고 S는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나머지 값, 즉 G2분의 알파와 T분의 알파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2분의 알파가 G2분의 알파보다 크죠. 그리고 시그마하고 S는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왼쪽 값이 더 크게 나옵니다. 즉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T분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자,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T분포를 활용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지만 표본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른 건 똑같을 거고 G2분의 알파랑 T2분의 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물론 G2분의 알파는 n에 상관없이 일정한데 n이 커짐에 따라서 T2분의 알파가 점점 G2분의 알파에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값이 1이 되겠습니다. 즉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신뢰 구간이 정보가 부족하고, 시그마 제곱이 알려지면 그만큼 신뢰 구간이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한데, 표본의 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다? 정보가 더 자세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그마 제곱이 없더라도 점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경우와 구간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정보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건 표본의 크기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나 이제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보가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했던 10장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합금을 만드는데, 합금을 아무리 이제 여러 개를 만들 때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한 합금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합금을 이제 만들어서 그런 합금의 장력을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데, 모든 만들어진 합금의 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당겨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합금이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합금의 장력들을 다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 합금의 장력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가, 평균 장력 U가 얼마쯤 되는가를 추정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내가 생산한 만들어진 합금을 망가뜨려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표본의 크기가 무한정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괜히 한 30 정도만 돼도 이 합금이 굉장히 그 귀한 그런 그 합금의 경우에는 파괴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합금의 장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수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개의 합금의 장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력들의 표본 평균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조사했습니다. 이 값을 토대로 해서 비율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n이 15이기 때문에 30보다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루었던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1장,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었죠? 네, 정규 모집단 가정, 즉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조사하는 그런 합금들의 장력을 모두 다 조사해서 그런 장력들의 모집단 생각을 하면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터무니없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한 가정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그런 가정을 추가해서 우리가 비율을 추정을 하는 것이 바른 추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자연적인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가정이 크게 무리 없는 가정이긴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추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 그러한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모집단 가정이 합리적인 가정인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어떠한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물론 이제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확률 점수 그림, 네, 확률 점수 그림, 정규 점수 그림, 말이 지금 헷갈렸는데, 정규 확률 그림 혹은 정규 점수 그림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가정이 그럴듯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검증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90%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한다면 계산식은 여러분들 이제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2분의 알파인데 90%니까 알파가 10%, 따라서 여기는 0.05가 되겠죠. 자, 자유도가 필요한데 n이 15니까 자유도는 14가 되겠고요. 루트 n이 15고요. 그 다음에 s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그 구체적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 하나를 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1번에서 구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신뢰 구간 안에 U가 실제로 포함이 될까 안 될까, 혹은 U가 1번에서 구한 신뢰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90%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네, 앞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의 의미를 할 때 이러한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90%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내가 계산한 구체적인 신뢰 구간 안에 U가 포함될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정하게 구한 구체적인 신뢰 구간 안에는 U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죠. 그걸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신뢰 구간 안에 U가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확률로 우리가 90%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포함될지 안 될지를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바가 주어져 있고요. s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n도 주어져 있고 결국 계산할 것은 이 알파 값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1.761 정도 나오고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신뢰 구간이 39.3 플러스 마이너스 1.1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12에서 40.48. 이번의 답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90%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n을 15로 해서 하나의 표본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일을 이제 또 다른 표본을 선택해서 조사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신뢰 구간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텐데요. 신뢰 구간이 지금 바뀌면서 어떤 신뢰 구간 안에는 U가 포함될 거고 어떤 신뢰 구간 안에는 U가 포함되지 않을 텐데, 그때 신뢰 구간 안에 U가 포함되는 신뢰 구간이 전체의 90%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연습 문제에서 했을 때 그 y라고 하는 녀석을 이와 같은 일을 100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100개의 신뢰 구간이 계산이 될 텐데, 100개의 신뢰 구간 중에서 U를 포함하는 신뢰 구간의 개수라고 한다면 y제체가 확률 변수였죠. 이것이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y 자체도 물론 실험할 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값인데, 이거의 이제 평균 값은 물론 90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지우도록 하죠. 이러한 이제 추론 방법에서 여기서는 따로 언급을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말로 얘기했을 때와 같이 정기분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기분포 과정이 적절한지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정기분포 과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규 점수 혹은 정규 확률 그림이었습니다. 자, 1학기 때 우리가 그렸던 정규 점수 그림, 확률 그림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을 한번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R을 가지고 네, 자, 여기에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X바 39.3,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2.6, 표본의 크기 15, 그 다음에 90% 신뢰 구간이었으니까 알파가 0.1. 자, t 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야 되죠. qt를 이용하는데 여기 qt에 넣는 값이 자유도는 n-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넣는 값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1-2분의 알파. 그리고 그 다음에 t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s를 계산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 값을 d라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x바는 뭐 주어진 거긴 하지만 기존 값, 중심이 얼마인지와 그다음에 그 편차라고 볼 수 있는 d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용한 신뢰 구간을 같이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기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18238 1.18 나왔으니까 네, 제대로 계산이 된 것 같죠? 그리고 38.116 1176에서 40.4824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모집단위 정규분포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할 때 t분포를 활용을 해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